안녕하세요. 최저건의 대출학교 최저건입니다. 제가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얘기를 오늘 사무실에서 했는데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자체 감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잘 쓰진 않지만 이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우리가 활용할 줄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아마 자차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네.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 위해서 이게 남겨 봅니다. 토지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표라고 보면 되고요. 토지라는 게 정말 좀 독특하죠. 토지라는 것들은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 멋대로 생겼잖아요. 거의 공산품처럼 생긴 농지는 뭐 농업진흥구역 구역이 옛날에 농지를 다 개인한테 사 가지고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농지가 아닌 이상에는 모두 다 지 멋대로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땅은 세모나고요. 어떤 땅은 네모반듯하고요. 어떤 땅은 멀쩡하다가 좀 틀어져 있고요. 어떤 땅은 동그란 땅도 있습니다. 땅 모양들이 다 제각각이죠. 얘가 평당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좀 더 비싸겠죠? 플러스 알파 붙을 것 같아요. 얘도 세모보단 나으니까 플러스 알파 붙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또 도로가 이렇게 길게 한쪽으로 붙은 것 아니면 이렇게 끝으로 치고 나가는 것, 넓게 붙은 것, 뭐 가운데 뚫고 지나가는 것. 이런 도로들에 따라서도 가격들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더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률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토지가격 기준표라는 거고요.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자체 감정할 때 활용을 좀 잘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저는 이거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출 담당하면서 배웠던 그 정도 내용 정도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거는 이거 비준표라는 거 비교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토지가격 비준표의 개념 및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비교 표준지의 가격의 토지 가격 비준표로부터 추출될 가격대를 곱해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개별 가격을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이 개별 가격을 그냥 만들어내지 않고 일정한 공식을 쓰는데 이 공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토지 가격 비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 다를 테니까 되게 세부적인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공식을 곱해주면 개별 가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동네 시세 부정을 하는 거죠. 동네 시세 보정. 우리가 어떤 동네는 표준지 가격의 1.5배 정도에서 거래되는 동네도 있고요. 어떤 동네는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한 2배, 3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 가격이 시세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세를 반영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네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는 보정을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도 맨날 들어보는 거예요. 기타 요인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서 시작해서 내 땅이 뭐 개별 공시 가격이 개별 땅이 이 표준지보다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 결정해서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 동네만의 시세 보정을 들어가서 기타 요인 보정을 해 주면 내 땅의 감정, 평가, 수정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토지 가격 비준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봐요. 용도 지역으로도 보고 지모, 면적, 용도 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 제한, 농지, 뭐 보호조 형상, 방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평가의 항목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표준지를 개별 공식지가로 만드는 이 마법의 공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뭐 개별적인 상황들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언제 쓸까 하면은 표준지와 감정평가할 물건 사이에 차이가 날 경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표준지가 담보평가는 그 땅이 아닌 이상에는 모두 다 표준지는 담보물이랑 다를 겁니다. 이럴 때는 위에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건 표준지와 담보하려는 이 땅의 차이를 일치시켜주는 공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 땅이 표준지라면 비준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표준지하고 담보가 다르다라고 하면 비준표를 통해서 간이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지역의 표준지라도 토지 이용 계획과 도로 전면이 같다라고 써야 될 건데 저희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 동네에 여기는 A라는 땅을 감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까운 곳에 B라는 땅의 표준지가 있어요. 여기 대상지고요. 근데 봤더니 도로가 좀 다르네. 여긴 도로가 붙어 있고 여기는 맹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동네에 있는 C라는 표준지를 갖다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했을 때 틀리다 이거죠. 왜냐? 여기 동네는 여기 동네만의 동네 시세라는 게 있고요. 옆에는 옆에 동네만의 또다시 동네 시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여기 동네와 여기 동네는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동네는 싸고 이 동네는 비싸고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의 표준지를 갖다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고가 감정의 위험에 놓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건 안 된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찾아서 요거 차이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맞겠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쓰시는 게 맞겠다. 제가 오늘 실제 감정해 보기인데요.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라는 곳이고요. 22-2번지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공시지가는 16만 5,900원이고 외계 1마일, 외계 1마일 동측 인근에 있다고 하네요. 전이고 생산 녹지 지역이랍니다. 순수 농경지대. 도로 전면은 세로, 얇은 거예요. 세로, 얇다, 가늘다. 가는 도로에 가로로 붙어 있다. 형상은 자루형이다. 이렇게 생겼나 보죠. 자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표준지 정보다. 그리고 옆에 여기가 표준지였고요. 여기가 대상지인데 되게 가까운 데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용인시 처인구 모연읍 일산의 17번지로 시작하니까 아까 저기가 표준지가 22-2번지였잖아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다. 대신 얘는 맹지죠. 도로랑 안 붙어 있습니다. 땅도 조금 모양이 별로긴 해요. 표준지가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양이 별로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표준지는 도로에 접혔지만 대상지는 맹지다. 이럴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나머지는 인터넷 지도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가 표준지였거든요. 일단은 22-2번지가 표준지였고요. 여기서 일단은 17-3번지를 한번 볼게요. 되게 가까이 있는 땅을 제가 골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직선거리를 한번 볼까요? 거리로 22-2에서 17-3까지 150m 거리네요.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대신 다르죠. 여기는 해머진 땅이긴 한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이쪽 밑에도 붙어 있고 이 옆에도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이었어요. 대신 우리가 봤던 요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땅은 맹지입니다. 맹지.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하고요. 눈 멀었다 해서 땅, 뭐 눈먼 땅이라고 해서 맹지라고 한답니다. 맹인할 때 하는 그 맹자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건데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여기가 아까 얼마였다고요? 16만 5천 원이었대요. 이 표준지가 얼마였냐면 평방미터는 16만 5천 원인데 얘는 도로가 있고 얘는 도로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얼마 정도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감정사 할 때는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맹지면 감가를 합니다. 감가를 해요. 맹지라고 하면 70% 정도면 인정을 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오냐면 16만 5천 원 곱하기 0.7, 70% 하면 11만 5,500원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이 정도 평가 금액을 보통 하긴 합니다. 11만 5,500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맹지니까 그냥 이것저것 안 좋을 때는 한 30% 정도를 기계적으로 감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적당한 거냐? 혹시나 요 땅하고 요 땅하고 비준표, 비교표를 봤을 때 혹시 30%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그 이상으로 차감해야 되지 않느냐? 얘가 만약에 비준표상에 봤더니 50% 수준이다 라고 하면 11만 5,500원이 아니라 8만 2,500원으로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되겠죠? 50% 수준까지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만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네이버에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보면은 비준표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택 가격 비준표 열람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사이트예요. 토지 주택 가격 비준표 열람 서비스. 그래서 얘는 개요 알려주는데 비준표 열람 들어가서 토지 가격 궁금하니까 합니다.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저는 경기도 용인시 서인구 모현면 일산리인데 여기가 용도 지역이 생산 녹지 지역이었거든요.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특성으로는 저희는 도로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요것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이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거를 왼쪽과 오른쪽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아질까? 얼마나 나빠질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표준지는 세로였습니다. 세로. 얇지만 그래도 도로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대상지는 맹지였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광대, 중로, 소로, 세로, 광, 중, 소, 세. 요 정도가 폭인 거예요, 폭. 그래서 제일 낮은 세로고요. 세로 중에서도 저희는 가였죠. 세로가였습니다. 세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을 찾을 거고, 세로가가 도로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맹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보는 거예요. 세로가를 쭉 넘겨보면 맹지까지 나오거든요. 세로가가 쭉쭉쭉쭉 가서 맹지화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9%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0.81%, 81%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로인 표준지에 비교해서 감정평가하는 대상지인 맹지라면 19% 떨어져서 81% 수준으로 밖에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감가한 30%가 적당하다. 왜냐면 더 많이 차감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세로가에서 중로로 갔다. 중로로 각지 간다고 하면 18%가 더 땅이 좋아진 거라고 나오네요.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까 세로가에서 중로로 갔다 라고 하면 18%가 좋아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조금 더 앞으로 와볼까요? 지금 세로가에서 광대 한 면 아예 그냥 넓게 큰 돌에 쫙 붙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광대 한 면이면 19%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대 한 면, 광대 소각, 광대 세각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마 감정 실무도서 보면은 나와 있을 텐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하고 여러분에게 맡겨 놓을게요. 일단은 큰 도로에서 어떻게 도로에 붙어 있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일단 19%, 29%, 25% 가운데 한 면이 제일 가격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뛰네요. 이게 19%, 29%, 25%, 중로 가면 17%, 18%, 10%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18%, 소로 같으면 10%, 13%, 예, 세로 가격대는 똑같고 이렇게 해서 도로 정면에 따라서 가격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우리가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 감정하실 때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동네 시세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동네 시세를 파악하는데 저 땅이 실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 됐는데 얼마에 됐냐면 평방미터당 200만 원 정도에 됐어요. 제곱미터당. 근데 이게 내 땅은 얼마인지 이게 궁금한 거죠. 이 땅은 맹지였는데 내 땅은 소로랑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이 땅보다 아까 10% 정도는 더 업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200만 원짜리 맹지가 거래됐다면 소로, 그래서 조그만 도로에 붙어 있는 내 땅은 못해도 10% 올라간다. 그럼 내 땅의 가격은 평방미터당 220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도 쓸 수 있다고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에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권의 대출학교 최재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